이번 시간부터는 제3단원 도형의 방정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형이라고 하는 것은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배워오셨죠? 그래서 도형이 고등학교 와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도형의 방정식은 세부 챕터가 4개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평면좌표, 두 번째는 직선의 방정식, 세 번째는 원의 방정식, 네 번째는 도형의 이동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 도형의 방정식을 배우는 이유가 우리 프랑스의 수학자 데카르트 같은 경우에는 이 좌표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어요. 그래서 이 좌표를 점의 위치를 쉽게 나타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하와 대수라고 하는 수학의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어주는 연결고리의 역할을 한다라고 되어 있었어요. 자, 그리고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굉장히 많이 이용이 되는데 도형은 제가 앞에서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배워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런데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배웠던 도형과 고등학교 도형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자, 두 개의 차이는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 도형을 배우는 이유가 뭘 것 같습니까? 도형을 배우는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을 이해하기 위해서 배우는 것이 사실 도형이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공간에 있는 도형이 무슨 도형이냐면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도형들이죠. 이런 도형은 무슨 도형이라고 하냐면 입체 도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 제일 마지막 2학기 제일 마지막 단원의 제목이 뭐냐면 입체 도형이었어요. 그래서 그 입체 도형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도형을 배우는 목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그 입체 도형을 이루는 3요소가 있죠. 자, 뭐와 뭐와 뭐였죠? 바로 점과 선과 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점이 모이면 선이 생기고 선이 모이면 면이 생기고요. 면이 모이면 뭐가 생긴다? 입체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입체를 구성하는 이 세 가지를 뭐라고 배우셨냐면 도형의 3요소라고 배우셨던 거예요. 자, 그러면 점은 우리가 모이면 무조건 선이 되나요? 점이 무조건 모인다고 선이 되진 않아요. 왜냐하면 점이 이렇게 미친 듯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선 전혀 안 생기죠. 그래서 바로 뭐가 있어야지만 규칙이 있어야지만 뭐가 생기냐면 바로 선이 생기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규칙을 뭐로 나타낼 수가 있냐면 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특히 무슨 식으로 나타낸다? 방정식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중학교 도형하고 고등학교 도형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요. 중학교는 도형을 관찰하는 것이 우리가 목표였다라고 하면, 관찰은 뭐냐면 이 도형이 모양이 어떻게 돼서 이름이 어떻게 되고 그리고 크기가 얼마인지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점은 크기가 있나요? 점은 크기가 없습니다. 선생님, 점은 그러면 크기가 없으니까 안 보이나요? 여러분들 점은 안 보입니까? 점은 보이죠. 자, 그래서 점은 이렇게 찍긴 찍어요. 자, 근데 크기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겁니다. 여러분들 모래알 아시죠? 모래알. 자, 모래알을 이렇게 눈앞에 보면 보여요, 안 보여요? 이거 보여야 됩니다. 이거 안 보이면 굉장히 눈 아픈 거니까 안과에 가셔야 돼요. 자, 근데 여기 있는 이 모래알을요, 1km 바깥에 둬요. 자, 그러면 그 모래알은 보이나요? 그건 안 보입니다. 그거 보이면 안 됩니다. 그건 안 보이는 게 정상이고요. 자, 그런데 이 모래알이 막 모이면 뭐가 되냐면 바닷가 가면 백사장이 나오잖아요. 한 1km 떨어져 있는 백사장은 보일까 안 보일까? 예, 보여요. 그래서 그게 뭐가 되냐면 여기는 점이 모여서 나중에 뭐가 된 거다? 입체처럼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모래알하고 똑같다 보시면 됩니다. 자, 실제로는 얘는요 멀리 갖다 놓으면 안 보이잖아. 근데 존재해요, 안 해요? 존재해요. 그래서 이 점의 위치를 우리가 뭐라 배웠었냐면 중학교 때 바로 좌표라고 배웠던 겁니다. 그래서 점은 크기는 없어요. 자, 근데 존재를 하기 때문에 뭘 구하는 게 가장 중요하냐면 좌표를 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선은요 중학교 때 두 가지가 있다고 배우셨어요. 하나는 뭐다? 고등, 직선. 자, 그 다음에 굽은 뭐다? 곡선이 되거든요. 그리고 중학교에서는 이 직선도 세 가지로 나눴어요. 선분, 반직선, 직선으로 나눴던 거 기억나시죠? 예, 그래서 그 길이라든지 그 기호라든지 그런 걸 배우셨던 것이 중학교 과정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면은 크기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선. 자, 선은 크기가 있나요? 자, 선 크기 있죠?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길이라고 불러요. 자, 그 다음에 면 한번 보겠습니다. 면은 어떻게 되냐면 크게 나눠서 두 종류입니다. 평평한 평면이 있고요. 이렇게 굽은 무슨 면이 있다? 곡면이 있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면의 크기는 뭐라 부른다? 예, 바로 넓이라고 부릅니다. 자, 입체는요, 우리가 입체 도형을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다고 말씀드렸죠. 자, 입체의 크기는 뭐죠? 예, 바로 부피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하고 중학교에서 주로 다뤘던 건 뭐냐면 여기 있는 도형의 모양이나 우리가 크기를 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도형의 관찰이라고 하고요. 바로 고등학교 도형은 중학교 도형에서 약간 발전이 됩니다. 바로 고등학교 도형을 배우는 이유가 이 3단원입니다. 자, 아까 점이 아까 모이면 뭐가 생긴다? 선이 생기는데 선이 무조건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뭐로 나타난다? 예, 식으로 나타나는데 그 중에서 방정식으로 나타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도형의 방정식이 제대로 되려고 하면 중학교 때부터 뭐가 제대로 돼야겠어요? 도형의 관찰이 제대로 돼야 됩니다. 그래서 도형 특히 약속이죠. 그래서 어떤 도형, 예를 들어서 정삼각형 하면 뭐가 됩니까? 그죠? 세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이라고 하는 정의를 바탕으로 해서 발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외우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배운 걸 보세요. 그러면 조분야의 점은 뭐다? 우리가 크기는 없지만 위치는 존재는 하기 때문에 위치가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평면 좌표는 결론은 점에 대한 거고요. 자, 그 다음 직선의 방정식. 자, 조금 전에 선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직선과 뭐다? 곡선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직선의 뭐다? 방정식을 나타내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곡선은 여러분들 중학교 때 크게 두 가지를 배우셨습니다. 하나는 뭐다? 원, 하나는 뭐다? 포물선 이렇게 배우신 거거든요. 그래서 포물선은 몇 차함수로 나타난다? 2차함수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뭘 배우시냐면 우리 원의 방정식을 배우세요. 중3 때 보면 원이란 단원이 있었죠. 그러면 거기서는 원의 여러 가지 성질을 배웠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가 되냐면 도형의 이동인데요. 우리가 항상 기본적인 도형을 그려놓고는 무슨 이동을 시키냐면 평행 이동하고 대칭 이동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이 4번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챕터를 여기 3단원에서 배워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따지고 보면 도형의 3요소가 점, 선, 면인데요. 우리가 어디까지만 살펴볼 거다? 선까지만 살펴본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는 3단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형의 방정식은요, 기하학적 대상을 뭐로 나타난다? 방정식으로 나타내서 도형의 성질을 파악할 수가 있거든요. 이것이 바로 고등학교 도형의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도 대동여지도로 유명한 김종호 스님 아시죠? 그래서 김종호 스님께서 우리 대동여지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만들 때에도 그냥 막 만든 건 아니에요. 그래서 김종호 선생님께서도 광화문을 원점으로 하고요. 강릉과 인천을 연결하는 직선을 뭐다? X축. 그리고 장흥과 중강을 연결하는 직선을 뭐라고 한다? Y축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여기 있는 지도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지도를 제작할 때도 막 제작하는 게 아니죠. 굉장히 수학적, 과학적으로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대동여 지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발전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요. 대단한 집념의 사나이입니다. 예, 그래서 저도 사실 이거 보면 처음 알았어요. 그냥 대동여 지도 하면 그냥 그 지도를 열심히 만드셨다라고 했는데 이 안에 수학이 딱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한반도의 모든 지점을 무슨 좌표? 평면 좌표로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이 좌표로 나타내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길이를 구해서 거리도 측정할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평면 좌표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면 준비학습 한번 살펴볼게요. 자, 1번입니다. 자, 오른쪽 그림 엘레멘이, 자, 이거 무슨 기호입니까? 중학교 1학년 때 배우셨습니다. 평행 기호죠. 자, 그리고 요건 언제 배우셨냐면 중학교 2학년 때 배우셨어요. 자, 어디에서? 도형의 닮음에서 배우셨고요. 평행선 사이의 선분의 길이라고 배우셨습니다. 그럼 이거 딱 보면 어떻게 되죠? 이 삼각형과 삼각형이 닮았기 때문에 비례식이 성립하죠. 자, 불러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4대 x는 자, 뭐 대 뭐다? 3대 6이다 라고 푸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도형 부분은 외우고 나면 공식들을 암기를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내항끼리 곱하면 3x고요. 외항끼리 곱하면 4, 6 얼마다? 24 되는 거 맞습니까? 그러면 3으로 나누면 3, 8, 24가 돼서 여기는 x의 길이는 8이다 라고 보시는 부분입니다. 자, 이번은 자, 다음 직각삼각형에서 x의 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딱 보는 거는 무슨 정리? 피타고라스 정리. 자, 그래서 이걸 풀어보시면요. 자, 볼까요? 자, 그러면 여기 빗변이죠. 그러면 빗변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과 같습니다. 그럼 25 더하기 9가 돼서 얼마가 되냐면 34가 나오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원래 x는 풀어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4가 나오기 마련인데, 자, 뭐기 때문에 우리가 길이는 항상 무슨 수다? 양수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뭐만 적으시면 되냐면 여기 있는 플러스 루트 34만 적어주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게 무슨 정리다? 피타고라스 정리예요. 자, 그래도 요거는 피타고라스 정리 안 써도 피타고라스 삼각형을 기억하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12, 13 나왔네요. 그럼 얘는 얼마다? 5. 그래서 5, 12, 13 이렇게 보시는 거거든요. 아니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x제곱은 자, 빗변의 제곱에서 나머지 변 제곱을 빼는 겁니다. 이때는 빗변이 x였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169에서 144를 빼면 얼마가 되냐면 25가 나와요. 그래서 x는 뭐가 된다? 5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역시 길이니까 무슨 수다? 양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준비학습을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할 거냐면 중학교에서는 분명히 도형의 관찰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길이라든지 이런 게 중요했던
구했다라고 하면 고등학교 과정에서는요, 여기 있는 점들을 전부 다 뭐로 나타낼 거다? 좌표로 나타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가지고 늘 잴 수는 없잖아, 그죠? 그래서 계산을 통해서 점과 점 사이 거리를 구해가지고 도형을 살펴보는 것이 이 단원의 목표거든요. 자, 이 부분도 잘 정리하셔야지만 평면좌표를 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걸 바탕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평면좌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면좌표 세부 챕터 첫 번째 두 점 사이 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단원의 챕터의 목표는 뭐냐면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할 수 있는 건데 사실 처음 나온 건 아니고요. 중학교 때 배우셨던 그런 부분입니다. 중학교하고 고등학교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러면 두 점 사이 거리는 어떻게 구할까라고 봤는데, 자, 그러면 돌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배우신 건데, 자, 여러분들 길이, 도형에서는 길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거리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자, 길이와 거리의 차이가 뭘 것 같습니까? 배우셨는데. 자, 길이는 보통 length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길다는 영어로 long이죠. 그 명사가 length거든요. 자, 그러면 거리는 영어로 뭐가 되냐면 distance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길이는 뭐냐면 말 그대로 우리가 선의 크기를 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직선도 여기서 여기까지가 길이가 있을 거고요. 곡선도 우리가 길이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근데 거리는 뭐냐면,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이 점이 두 개가 있어요. A와 B. 그럼 이 A와 B를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렇게 곡선도 있을 수가 있고요. 자, 그다음 뭐도 있다? 직선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방금 제가 선을 3개를 그렸기 때문에 길이는 몇 개가 나온다? 3개가 나옵니다. 자, 근데 거리는 뭐냐면 이 중에서 가장 짧은 게 뭐냐 이거예요. 자, 그래서 길이 중에 가장 짧은 걸 뭐라고 부른다? 거리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거리는 결론은 뭐냐면 곡선이 아니라 뭐다? 직선이죠. 자, 근데 양끝이 정해져 있는 우리가 또 직선이기 때문에 이걸 뭐라 불렀냐면 선분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 뭘 배우셨냐면 바로 두 점 사이 거리라고 하는 것은 여기는 뭐의 길이와 일치한다? 선분의 길이와 일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의 크기를 뭐라 부른다? 길이. 그 다음에 그 중에서 가장 짧은 걸 뭐라 부른다? 거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L과 D의 차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제주도 지도가 나와 있네요. 자, 이때 모눈 한 칸의 가로의 실제 길이가 10km라고 합니다. 자, 애월항과 성산 일출봉 사이의 거리를 한번 구해봐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럼 여기가 애월이고요. 여기가 성산 일출봉이거든요. 근데 칸을 보면요.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6칸 떨어져 있어요. 그럼 한 칸당 10km니까 이건 실제로 거리는 얼마라고 볼 수가 있냐면 60km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여기 줄 차가지고 잴 수가 없잖아. 지도 같은 경우는 맞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요즘에는 항공 촬영이 돼 있어서 우리가 인공위성도 촬영도 가능하죠. 그래서 이런 비율을 가지고 충분히 길이를 구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식으로 도형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하겠죠. 자, 이때 그러면 두 점 사이 거리라고 해서 크게 두 파트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수직선 위에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수직선 위에서 어떻게 하냐면, 자,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배우셨죠? 수직선 위에서는 좌표는 수 하나로 나타낸다고 배우셨어요. 그래서 요 점에서 요까지 거리이기 때문에 이때는 실제로 거리는 항상 무슨 수다? 양수가 나와야 됩니다. 음수가 나와서는 안 돼요. 그래서 큰 수에서 뭘 뺀다? 작은 수를 빼면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초등학생도 풀 수 있는 거. 자, 1과 3 사이는 얼마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얼마입니까? 자, 중간에 2가 있어서 한 칸, 두 칸이라서 2도 되집니다만 3에서 뭘 뺀다? 1을 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 그런데 나중에 배워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단문은요, 일일이 그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규칙을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작은 것에서 큰 걸 뺄 수도 있습니다. 자, 뺄 수도 있는데 이 길이라고 하는 것, 거리라고 하는 것은 항상 무슨 수다? 양수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에서 3을 뺐어요. 자, 그러면 뭐가 나온다? 마이너스 2가 나오잖아요. 자, 그럼 이걸 양수로 만드는 방법은 뭐냐면 바로 절대값을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직선 위에 있는 두 점에서 우리가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그냥 나중에 그래프로 주어지면 큰 좌표에서 작은 좌표를 빼시면 됩니다. 값을. 자, 근데 그냥 계산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무조건 그냥 빼고 뭘 붙여준다? 절대값을 붙여준다는 것이 이 부분이에요. 자, 요거는 중학교 1학년 때도 나왔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1번. 자, 다음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B가 3이고 A가 3이고 B가 9입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하죠? 자, 우리가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면 됩니다. 그래서 9에서 3을 빼면 얼마다? 6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냥 선생님 자, 생각하기 싫어요 하는 친구들은 그냥 어떻게? 그냥 빼요. 자, 빼서 앞에서 뒤에 걸 빼가지고 뭘 붙여준다? 절대값을 붙여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답은 얼마다? 6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 A가 2고요. B가 마이너스 3이네요. 자, 실제로는 수직선에서 어느 게 왼쪽이죠? 얘가 왼쪽이죠? 더 작고, 자, 이거 더 오른쪽이거든요. 그래서 오른쪽에서 어느 쪽? 왼쪽 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2에서 마이너스 3 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답은 얼마다? 5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아니면은 뭐 그냥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더 정확하게는 절대값을 씌워주는 게 더 답입니다만 우리가 항상 거리는 양수이기 때문에 큰 좌표에서 작은 좌표를 뺀다라고 보시는 것이 수직선 위의 점이에요. 그래서 이 수직선 위에 있는 점들은 뭐가 되냐면 점 수 하나로 우리가 이 위치를 나타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걸 몇 차원이라고 하냐면 1차원이라고 한다라고 중학교 때도 배우셨던 부분입니다. 자, 근데 이번에는 이제 좌표 평면 위를 봐야 되죠. 자, 좌표 평면 위라고 하는 것은 가로하고 세로인데요. 자, 우리가 그 지리에서는 아까 지도 나왔으니까 지리에서는 방향이 4방향입니다. 동서남북이죠. 자, 근데 수학에서는 방향이 몇 방향이죠? 실제로 4방향이지만 크게는 2방향이에요. 자, X축 방향과 Y축 방향인데요. 이 X축이라고 하는 것이 가로 수직선, 즉 오른쪽하고 왼쪽하고 관련이 있고 Y축은 뭐다? 세로 수직선이죠. 그래서 위아래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좌표 평면에 있는 점들은 뭐가 되냐면 수 몇 개로 나타낼 수 있다? 2개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X축 방향, Y축 방향. 그래서 가로하고 세로의 관계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몇 차원이다? 2차원이라고 해서 2D라고 부르는 겁니다. 오락도 2D 있잖아요. 자, 입체는 여기다가 높이 개념이 결합이 되기 때문에 3D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러면은 좌표 평면 위에도 점이 있으면 수많은 선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럼 요 사이 거리는 똑같습니다. 자, 무슨 길이죠? 바로 선분의 길이가 여기 있는 두 점 사이 거리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럴 때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좌표 평면 하면 바둑판 모양으로 생겼던 거 기억나시죠? 그리고 이 챕터는요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중학교 2학년 때 피타고라 정리 배우셨고요. 중3 때 응용하면서 여기 있는 거리 공하는 것을 사실은 배우셨습니다. 자, 그러면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로는 무슨 좌표다? 그죠? X좌표하고 상관이 있고 세로는 뭐다? Y좌표하고 관련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로는 X좌표의 차, 그 다음에 세로는 뭐가 되겠어요? Y좌표의 차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AB의 제곱은 자, 여기가 바로 직각삼각형의 빗변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빗변의 제곱은 다른 두 변의 제곱이 합과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제곱이니까 그냥 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절대값을 우리가 제곱을 하면요 우리 항상 양수가 나오기 때문에 절대값이 그냥 없어지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뭐였냐면 우리 X좌표는 X좌표끼리 계산하고 Y좌표는 Y좌표끼리 계산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우리가 X좌표의 차의 제곱에다가 Y좌표 차이를 제곱해서 더하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자, 여기서는 어떻게 됩니까? 제곱을 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루트를 씌워주는데 당연히 여기는 선분의 길이기 때문에 길이는 뭐다? 거리, 즉 양수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굳이 플러스 마이너스 쓰지 말고 우리가 양수로 적어주면 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 배웠던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억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점 사이의 거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선분의 길이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X좌표끼리 빼서 제곱을 해요. 자, 그리고 Y좌표끼리 빼서 제곱을 합니다. 자, 더해가지고 뭘 씌워준다? 자, 루트를 씌워주는 것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됩니다. 그럼 이거 왜 배웠을까요? 자, 우리가 초등학교 때는 길이 재라고 하면 자가지고 막 재잖아, 맞죠? 근데 여기서는 자로 하는 게 아니고 뭐 할 거다? 계산으로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그러면 무슨 도형? 자, 선분의 길이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럼 나중에는 뭐다? 선생님, 그러면 곡선은 그럼 길이를 못 재나요? 못 계산하나요? 요거 나중에 적분이라고 하는 걸 배우시게 되거든요. 네, 그럴 때 배우게 됩니다. 자, 현재로는 그냥 무슨 선? 직선 중에서 뭐다? 선분의 길이만 살펴보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특히 자, 원점 O와 우리가 A 사이의 거리는 거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하나의 좌표 그냥 0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때는 X좌표 제곱에다가 Y좌표 제곱에서 더해가지고 루트 씌워준 부분, 그런 부분이 됩니다. 이것도 앞으로 많이 나와요. 그래서 계산을 잘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스스로 확인하기 살펴보겠습니다. 자, A가 1,2고요. B가 마이너스 1,1이네요. 자, 이때 두 점 사이의 거리,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자, X좌표 마이너스 1에서 1을 뭐 했다? 뺐어요. 자, 그래서 제곱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 Y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1에서 뭘 뺐다? 그죠? 2를 빼주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자, 이 부분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2의 제곱은 4가 나오고요. 1 마이너스 2하면 마이너스 1이거든요. 그럼 제곱을 하면 1이 나와요. 그럼 답은 얼마가 나오냐면 루트 얼마다? 5가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X좌표 차의 제곱에다가 Y좌표 차의 제곱을 더해서 루트 씌워주면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이 부분은 그냥 계산만 하시면 되겠죠. 공식 제대로 외우시면 됩니다. 그러면 문제 2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하시오. 자, 요거는 그냥 공식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자, AB라고 하면 이렇게 적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자, 뭐다? 두 점 사이 거리라고 하는 것은 두 점을 연결한 선분의 길이거든요. 그래서 AB 이렇게 적어주셔야 돼요. 선분의 AB. 자,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X좌표 차죠.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1에서 뭘 뺀다? 3을 빼요. 3에서 마이너스 1 빼도 관계는 없습니다. 어차피 제곱을 할 거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두 점이 나오면 보통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을 때 직선의 방정식에서 뭐 1참수에서 기울기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예, 그럴 때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기 때문에 뒤에서 앞에 걸 뺐었어요. 그때도 물론 앞에서 뒤에 거 빼도 됩니다만 X를 뒤에서 앞에 거 빼면은 Y도 뒤에서 앞에 걸 뺐거든요. 그래서 그냥 하나로 통일하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그래서 항상 뒤에서 앞에 걸로 빼는 걸 좀 통일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래야 계산 편리하니까. 자, 그러면 계산하면 마이너스 4의 제곱이에요. 그러면 16이 되고요. 4에서 1을 빼면 3이죠. 그러면 3을 제곱하면 9가 나옵니다. 그러면 루트 25가 돼서 얼마다? 5다? 라고 푸는 것이 바로 1번의 답이 됩니다. 2번 살펴볼게요. 자, 2번은 5가 뭐다? 원점. 그럼 요거는 뭐가 되냐면 바로 5의 길이죠. 자, 그럼 조금 전에 말했듯이 자, X좌표 제곱에서요, Y좌표 제곱하는 거 더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계산하시면 4 더하기 9가 돼서 얼마다? 루트 13이 됩니다. 자, 더 이상 간단하게 되지 않죠. 자, 이 부분은 중학교 때도 배웠던 부분이기 때문에 공식을 제대로 외우시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근데 그 공식이 정말 중요해요. 그 공식 외우지 않으면 뒤에 문제를 푸실 수가 없습니다. 자, 공식 반드시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두 점 사이 거리 내는 공식을 바탕으로 해서 예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점 ABC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는 어떤 삼각형인지 말하시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중학교하고 차이입니다. 물론 중학교에서 이거 문제 배우시긴 배웠어요. 근데 앞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중학교는 도형을 관찰하는 거고요. 고등학교는 도형을 방정식으로 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으로 하겠다는 것이 고등학교 도형입니다. 자, 일단은 삼각형이 어떤 모양인지 물어봤는데요. 우리가 삼각형은 이름이 있는 삼각형이 모두 몇 개라고 배우신 것 같습니까? 총 6개 배우셨어요.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이름 있는 게 6개밖에 안 돼. 그래서 제일 첫 번째는 우리가 뭐로 나눌 수가 있냐면 바로 여러분들 각의 크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거 변을 제가 1번이라고 했네요. 자, 각의 크기로 나누면 어떻게 되냐면 바로 뭐가 됩니까? 첫 번째 예각삼각형. 자, 두 번째 무슨 삼각형? 직각삼각형. 그 다음에 무슨 삼각형? 둔각삼각형 3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변의 길이로 따지면 뭐가 되냐면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 자, 그리고 세 변의 길이가 모두 다 같은 뭐다? 정삼각형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는 저 각하고 우리가 변의 길이를 합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직각 이등변 삼각형은 직각이면서 이등변이기 때문에 몇 도다? 45도가 나오는 부분이죠.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때 삼각비 할 때 주로 등장했던 것이 바로 직각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그래서 이름 있는 삼각형이 여기는 6개밖에 없어요. 자, 특히 이게 방정식으로 등식으로 나타나는 건 뭐냐면 나중에 예각하고 둔각은 부등식으로 나타나고요. 여기 있는 직각삼각형하고 이등변 삼각형, 정삼각형, 직각 이등변 삼각형 여기 있는 4개가 우리가 등식으로 나타나는 부분이거든요. 요거 기억하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 일단은 변의 길이를 보셔야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3가지를 구해 주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는 AB 길이, 두 번째는 BC 길이, 그 다음에 AC 길이를 구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AB 길이를 구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자, AB, 자, 루트 씌웠습니다. 자, 마이너스 3에서 뭘 뺐다? 그죠? 5를 뺐어요. 자, 그리고 2에서 뭘 뺐다? 4를 빼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3 빼기 마이너스 5는 얼마가 되냐면, 바로 마이너스 8의 제곱이 됩니다. 그러면 8의 제곱 얼마가 되죠? 64가 되고요. 자, 2에서 4를 빼면 마이너스 2죠? 자, 제곱하면 4가 나와요. 그래서 답이 얼마가 된다? 루트 68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BC 길이 구할게요. 자, BC 길이는 그럼 어떻게 구하느냐? 자, 6에서 뭘 뺀다? 그죠? 마이너스 3을 빼요. 자, 그러면 6에서 3을 더하는 거 같죠? 자, 그러면 9가 되니까 얼마가 되겠습니까? 9의 제곱은 81 이렇게 되겠고, 자, 0에서 2를 뺍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의 제곱은 4가 나오죠. 그래서 루트 85가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AC 길이 한번 볼게요. 그럼 AC 길이는 5에서 6을 빼도 되고 6에서 5를 빼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럼 6에서 5를 빼시면 얼마다? 우리가 바로 1이 되겠고요. 자, 1의 제곱 1. 자, 그 다음에 0에서 4를 뺍니다. 그러면 4의 제곱이니까 16이 돼. 그러면 얼마다? 루트 얼마다? 17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보시면 하나는 루트 68, 하나는 루트 85, 하나는 루트 17이죠. 그러면 뭐는 아니다? 이등변도 아니고 정삼각형도 아니네요. 자, 그러면 하나 딱 파야 되겠어요. 자, 무슨 삼각형? 그쵸? 피타고라스 정리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자, 가장 긴 거 제곱해 보겠습니다. 자, 가장 긴 거 얼마다? 85. 자, 그 다음 루트 68 제곱하면 68, 루트 17 제곱하면 루트 17이죠. 자, 딱 더하니까 얼마다? 85 되는 거 맞죠? 그래서 바로 피타고라스 정리를 만족하기 때문에 이 삼각형 이름은 뭐다? 직각 삼각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을 재지 않아도 피타고라스 정리가 성립하는 게 무슨 삼각형이다? 직각 삼각형이라고 보신 거예요. 자, 그럼 이건 어떻게 되냐면요. 자, 우리가 BC 길이가 가장 깁니다. 그러면 BC 길이가 가장 기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바로 빗변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당연히 여기에 남은 우리가 꼭 지점은 뭐가 된다? A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을 적을 때는 직각 삼각형이다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명확하게 딱 해주셔야 돼요. 자, 어느 각이 직각이냐? 자, 어느 각이 직각입니까? A가 직각이죠. 그래서 각 A가 뭐다? 90도인 직각 삼각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삼각형을 판단하는 부분은 어떻게 되냐면 사실은 여기 있는 예각하고 둔각도 어떻게 되냐면 세 변의 길이로 비교하는 그런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를 다 구분하려고 하면 결론 하나네. 바로 뭐다? 바로 선분의 길이를 구할 수 있어야지만 뭘 구할 수 있다? 삼각형의 모양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피타고라스 정리가 성립했기 때문에 무슨 삼각형? 직각 삼각형입니다. 풀이 방법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제 1번을 바탕으로 해서 문제 3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한 삼각형 ABC가 어떤 삼각형이 많으시오라고 되어 있죠. 그럼 정리하면 어떻게 되죠? 그죠? 우리가 이제 삼각형이 어떤 모양인지 물어보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자, 무슨 길이를 구한다? 그죠? 선분의 길이를 구해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의 길이도. 물론, 아까 각의 크기에 따라서 세 종류로 나눕니다만, 그 직각삼각형이 무슨 정리? 피타고라스 정리가 성립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때 세 변의 길이를 구했을 때 우리가 바로 예각삼각형, 직각삼각형, 둔각삼각형 구분하는 방법을 배우셨기 때문에 결론은 뭐냐면, 결론은 선분의 길이, 변의 길이로 우리가 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각형은 우리가 원래 변의 개수로 또 이름을 정하는 것처럼 변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자, 그럼 이 문제는 이렇게 됩니다. 그럼 딱 보는 순간에 그러면 AB, BC, 그 다음 뭐다? CA 길이를 각각 구해주는 것이 포인트가 되겠죠. 자, 그럼 AB 길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6에서 마이너스 1을 빼죠. 그럼 6에서 2를 더하는 것 같고요. 자, 3에서 5를 빼줍니다. 그러면 8의 제곱이니까 얼마다? 88, 64가 되고요. 3에서 5를 빼면 마이너스 2죠. 제곱하면 4가 돼요. 그래서 얼마가 되냐면 루트 68이 나옵니다. 자, BC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B 0에서 6을 빼죠. 자, 0에서 6을 빼고요.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4에서 우리가 3을 빼시네요. 그러면은 66, 36 되겠고요. 77 얼마다? 49가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럼 더하면 얼마가 되죠? 85가 나오는 부분이겠습니다. 루트 85. 자, CA 한번 볼게요. 자, CA는 0에서 마이너스 2 뺍니다. 그러면 0에서 2를 더하는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4에서 5를 뺄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4에서 5를 빼면 자, 마이너스 9가 되네요. 자, 그럼 요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2의 제곱 4. 자, 그 다음에 9, 9, 81 이렇게 되네요. 그럼 루트 얼마다? 85가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럼 이 부분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은 같은 값이 나오네. 자, 루트 85하고 루트 85가 나옵니다. 제곱했을 때 더하는 것은 같지가 않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뭐가 되냐면 두 개가 같네요. 자, 그래서 이건 어떻게 되냐면 바로 BC하고, 자, 뭐하고, 자, CA가 같은, 자, 무슨 삼각형이다. 그쵸? 이 문제는 두 변의 길이가 같기 때문에 무슨 삼각형이다. 우리가 이등변 삼각형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자, 뭐의 길이를 구해야 된다? 선분의 길이를 뭐에 의해서? 두 점 사이의 거리 내는 공식을 사용해서 구하시면 됩니다. 자, 이름 있는 삼각형 모두 몇 종류? 6개입니다. 자,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제 2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2번은 두 점 AB 사이에서 같은 거리는 X축 위에 있는 점 P의 좌표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P를 구해야 되는데요. P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뭔지 모르기 때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이 좌표를 미지수를 이용해서 나타내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어떻게 나타내죠? 그죠? A, B 이렇게 나타내는데 여기서는 자세히 보시면 조건이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자, 무슨 축이다? X축이죠.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 배우셨는데 X축이 있는 점들의 특징이 뭐죠? 그쵸? 여기는 뭐가
y좌표가 뭐다? 0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 p를 뭐라 놓고 시작하셔야 되냐면 a, 0이라고 놓고 푸셔야 되는 것이 가장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A, B 사이에 같은 거리 있답니다. 그럼 요거는 그럼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 바로 AP 길이하고요. 무슨 길이가 BP 길이가 같다는 거거든요. 요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서술형으로 나오면 자, 제일 처음 요게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럼 PI 좌표를 뭐라고 한다? A, 0이라고 해요. 그래서 X축 위에 있는 점은 Y 좌표가 뭐다? 0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굉장히 중요한 거 있죠? 아까 미리 뽑았습니다. 그래서 AP 길이하고 BP 길이 같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 공식을 쓰면 양변은 어차피 루트가 들어갈 거기 때문에 뭐 한다? 그래서 제곱에도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AP하고 BP를 구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럼 AP를 구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자, 우리가 P가 A, 0이니까 A에서 마이너스 1을 빼서 A 플러스 1이 되고요. 자, Y는요, 0에서 뭘 뺐다? 우리가 1을 뺐어요. 그래서 여기 1이 됩니다. 그래서 구하시면은, 여기는 A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BP 한번 보겠습니다. 자, BP는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니까, 그럼 A에서 5를 빼요. 그럼 A 빼기 5의 제곱 이렇게 되는 것이고, 자, 0에서 5를 뺍니다. 그러면 뭐의 제곱이다? 5의 제곱이 얼마다? 25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이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전개하시면 되겠죠. 그럼 전개하면 어떻게 되냐면 A제곱 더하기 2A 더하기 1 더하기 1이 되고요. 자, 여기는 A제곱 마이너스 10A 더하기 25 더하기 25가 나와요. 근데 다행인 게 뭐가 다행이죠? A제곱이 뭐다? 소거가 됩니다. 자, 마이너스 10A 이항이 되면 12A가 되고, 요거 2잖아요? 50에서 1을 빼면 얼마가 나오면 48이 나옵니다. 그래서 12로 나누시면 얼마가 나오냐면 4가 나오죠? 자, 근데 우리가 A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뭐다? 점의 좌표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어떻게 구하셔야 되냐면, 우리가 4,0이다 라고 대답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가 좌표 평면에 어떤 문제가 나와 있을 때는 그 점의 좌표를 다 나타내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알 수 있는 점들은 전부 다 좌표가 수로 나오는 거고, 모르는 경우는 뭐라 두셔야 되냐면 미지수로 두셔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나중에 Y축 위에 있는 점이다 그러면 뭐다? 무슨 좌표가 0이다? 그래서 X좌표가 0이다 라고 해서 푸시면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이 문제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제 2번을 바탕으로 해서 문제 4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4번은 두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데요. 직선 Y는 X 위에 점의 좌표를 물어봤습니다. 그럼 조금 전에 우리가 점 P의 좌표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둬야 된다고요? A, B라고 둬야 된다고 했죠. 그런데 여기 조건이 있어요. 자, Y는 X 위라고 하네요. Y는 X라고 하는 것은 X좌표와 Y좌표가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라 두셔야 되냐면 A, B가 아니고요. 어떻게 놓고 풀어야 된다? 바로 A, N이라고 두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점 P를, 자, P를 뭐라고 한다? 그쵸? A, A라고 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A, B에서 거리가 같기 때문에 아까 했었죠. 자, 뭡니까? AP 길이하고 무슨 길이가? BP 길이 같은 것이 바로 거리가 같은 거예요. 자, 이므로 당연히 뭐가 됩니까? 그죠? AP 제곱하고요. 우리가 BP 제곱이 뭐다? 같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풀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AP 제곱 한번 보겠습니다. 자, A에서 2를 빼요. 그럼 A 빼기 2의 제곱. 자, 그 다음에 A에서 또 뭐를 뺍니까? A에서 마이너스 5를 빼겠죠. 자, 그럼 A 플러스 5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게 뭐다? AP 제곱입니다. 자, BP 제곱 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A에서 뭘 뺀다? 마이너스를 빼네요. A 플러스 1의 제곱. 자, B에서, 역시 A에서 뭘 뺀다? 4를 빼줘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2차식이 나오는 것 같지만, 당연히 1차식이 나와요. 자, 그럼 전개해 볼게요. 자, A제곱 마이너스 4A 더하기 4. 자, 그 다음 A제곱 더하기 10A 더하기 25. 자, 그 다음 여기는요, A제곱 더하기 2A 더하기 1. 자,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8A 더하기 얼마다? 16 이렇게 나오고요. 자, 다행인 것이 우리가 2차 방정식이 아니지요. 자, 왜냐하면 똑같이 A제곱이 다 소호가 돼요. 자, 그럼 계산하시면 여기가 좌변이 6A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상수항 계산하시면 29가 나오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우변은 2A하고 마이너스 8A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6A가 되고요. 1하고 16을 더하면 얼마다? 17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네요. 자, 그러면 이항하겠습니다. 자, 12A가 되고요. 이항하면 마이너스 얼마다? 12가 되네. 다행히 값은 좀 간단하게 나옵니다. 얼마다? 마이너스 1. 자, 근데 P의 좌표를 물었죠. 땡땡땡. 자, 그럼 P는 뭐가 되겠습니까? 그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글로 되어 있는 이 활용 문제이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힌트를 어떻게 뽑아내는가가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y는 x 위에 있는 점을 뭐로 나타낸다? 이제 a,a라고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이 문제의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응용할 수가 있고요. 조금 전에 예제에서는 x축 위에 있는 점, 자, 그리고 첨가해서 제가 y축에 있는 점도 살펴드렸죠. 그래서 그런 성질들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셔야지만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도형은 암기도 중요합니다. 문제 5번 살펴보겠습니다. 문제 5번은 다음은 삼각형 ABC에서 변 BC의 중점을 M이라고 할 때 이런 식의 성립함을 보이는 과정이네요. 빈칸에 알맞은 것을 써놓으시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자, 이거 잠시 소개를 하자면 이거 좀 이름 있는 정리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피타고라스 정리처럼 그렇게 막 유명하지는 않습니다만 나름 이름 있는 거예요. 자, 이거 잠시 살펴보시면 이렇게 됐어요. 삼각형 ABC가 있는데, 자, 보면 이 A를 기준으로 해서 BC면 뭐가 되냐면 대변이 되죠. 자, 그 중점을 뭐라고 잡았냐면 M이라고 잡았어요. 자, 그럼 중학교 여러분들 2학년 때 배우신 부분인데요. 자, 이렇게 연결할게요. 자, 이 A의 이름이 뭐죠? 예, 이 A의 이름이 뭐냐면 중선입니다. 자, 왜냐하면 딱 중점을 연결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요 지금 문제 5번의 다른 이름이 뭐냐면 바로 중선 정리입니다. 중선 정리. 아니면 이름에서 파포스 정리라고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 좀 기억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이것도 어디 쓰이는 용도가 좀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결론은 이 삼각형에서 그러면 우리가 이런 선분이 여러 개가 생기는데 이 선분 사이의 관계를 물어본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성립함을 보이는 과정인데요. 자, 어떤 게 맞다고 보이는 과정을 보통 수학에서 뭐라고 하냐면 증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증명하는 과정에서 빈칸에 알맞은 것을 써넣으라고 돼 있어요. 자, 이 문제의 포인트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게 뭐죠? 평면 좌표죠. 그럼 결론은 뭐냐면 우리 이렇게 막 도형에서 중요한 게 중학교 때까지는 우리가 도형의 관찰이라고 해서 뭐 길이 뭐 이런 것이 중요했다라고 하면 이제는 모든 점을 뭐로 나타낸다? 좌표로 나타내고 다 계산해내겠다 이거예요. 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재는 거 측정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중학교 때까지 뭐 측정 뭐 이렇게 보는 거고요. 이제 고등학교 전부 다 뭐다 계산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자체로는요 우리가 이걸 증명을 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 여기서처럼 어디다 옮긴다? 좌표 평면에다 옮겨가지고 또 계산을 할 거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있는 점들이 그러면 A, B, M, C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다 먼저 하고 뒤에다가 칠판에다가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거는 그럼 좌표 평면에 다 옮겨야 되는데요. 최대한 미지수 개수 어떻게 해야 돼? 줄여야 돼요. 왜냐하면 점이 4개잖아요. 그럼 원래 우리가 하나의 점당 좌표가 2개이기 때문에 원래는 8개의 좌표가 나와야 됩니다. 그럼 너무 복잡해지잖아. 그래서 좀 간단하게 나타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는 중점을 무슨 점으로 잡았다? 원점으로 잡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거를 그러면 무슨 축으로 잡는? X축으로 잡는데 X축으로 잡는 이유가 아까 조금 전에 X축에 있는 점들의 특징은 뭐였죠? Y좌표가 0인 거야. 그래서 여기 잡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C가 우리가 오른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양수 쪽을 먼저 보는 겁니다. 그럼 C를 우리가 뭐로 잡으면 되냐면 C, 0으로 잡을 거예요. 자, 그러면 C, 0이면 B는 어떻게 되겠어요? 요 길이가 뭐하다? 같은 거 아니겠어요? 그럼 여기가 쓰면 여기는 반대이기 때문에 뭐다? 마이너스 C, 0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3개 처리됐죠. 그럼 나머지 2개가 남았는데 얘는 어디 있는지 몰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A, B라 잡았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좌표가 모르는 게 8개나 됐는데 이렇게 딱 하니까 몇 개다? 3개밖에 안 남죠. A, B, C만 남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점과 점수의 거리내는 공식으로 우리가 풀 거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뭘 보이라고 되어 있냐면, 자, 좌변 살펴볼게요. 자, 좌변이 AB제곱 더하기 AC제곱이에요. 그래서 이게 AB제곱 더하기 AC제곱이기 때문에 여기 직접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제곱했으니까 뭐 했다? 루트 없어지는 거 맞죠? 그래서 AB제곱이 이렇게 됩니다. A에서 마이너스 C를 빼야 돼요. 그럼 여기 B가 마이너스 C, 0이었으면 우리가 C는 뭐다? 우리가 C, 0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AB 길이는 A에서 마이너스 C를 뺐으니까 A 플러스 C가 되고요. B에서 0을 뺐으니까 이건 B예요. 그러면 각각을 제곱한 거고요. 자, 그다음 AC 제곱 보겠습니다. 그럼 A에서 이번에 뭘 빼야 된다? 그죠? A에서 C를 빼서 제곱해 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B에서 0을 빼면 B이기 때문에 자, 여기 두 번째 네모에는 A-C의 전체 제곱 더하기 B 제곱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그럼 1번은 뭐냐면 이걸 계산하라고 하네요. 자, 그럼 계산해 볼게요. A 플러스 C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A 마이너스 C의 제곱 더하기 B 제곱입니다.
자, 계산하시면 a제곱 더하기 2ac 더하기 c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그 다음에 여기는 a제곱 마이너스 2ac 더하기 c제곱 더하기 b제곱 나와요. 그랬더니 다행히 2ac하고 마이너스 2ac가 소거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랬더니 a도 두 개고요. a제곱도 두 개고 b제곱도 두 개고 c제곱도 두 개네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가 답이냐면 이게 답입니다. 아니면 그냥 2 곱해서 하셔도 관계없어요. 자, 여기서는 그러면 뭐 2에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이렇게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은 우리가 볼게요. 자, 우변은 뭐냐면 am 제곱 더하기 bm 제곱에다가 우리가 두 배를 하래요. 그거하고 같은지 물어본 겁니다. 그럼 am 제곱 보겠습니다. am은 바로 요거죠. 바로 원점까지 거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당연히 나오고요. 자, bm 보겠습니다. 자, bm은 요 길이가 뭐다? c거든요. 그래서 길이 구하면 제곱이니까 그냥 c 제곱이 나와요. 그럼 결론은 뭐냐면 그럼 볼게요. am 제곱 더하기 bm 제곱이 뭐가 되냐면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이 되고 앞에 뭐가 있다? 2가 있죠. 그랬더니 어떻다? 1번, 2번이 뭐다? 같기 때문에 이런 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요걸 이제 요약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파포스 정리는 이겁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중점이죠. 자, 그럴 때 요 변 제곱 더하기 요 변 제곱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두 배 어떻게 되겠어요? 두 배 요변 제곱 더하기 요변 제곱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공식을 기억하시는데요. 요거는 그러면 선생님 도대체 어디 있어요? 라고 물어볼 수가 있는데 그 대표적으로 쓸 수 있는 데가 바로 평행사변형입니다. 자, 평행사변형에서 자, 이런 문제들이 주어질 수가 있거든요. ABC가 이렇게 했을 때 ABCD가 주어졌을 때 여기가 3이고요. 여기가 4일 때 여기에 있는 뭐를 한번 구해봐라. 그렇죠? 여기에 있는 우리가 여기 그 다음 요것도 주어져야겠네요. 자, 여기가 얼마다? 뭐 3, 4, 5라고 한번 볼까요? 요 길이가 AC 길이가 얼마다? 5일 때 여기 있는 BD 길이를 한번 구해봐라. 이렇게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요거는 제가 5라고 잡는 순간에 좀 그렇네. 6으로 잡을게요. 좀 초작의 느낌이 좀 많이 드는데. 자, 6으로 두는 이유가 있어요. 자, 6으로 두는 이유가 그러면은 색깔 좀 다르게 해서 요 길이를 6으로 잡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되는 부분이죠. 여기가 O라고 잡을게요. 자, 조금 전에 제가 여기 있는 사각형을 뭐라 하냐면 평행사변형이라고 했는데요. 중학교 2학년 때 배우셨어요. 평행사변형은 어떻게 됩니까? 성질이 대각선이 다르면서 뭐한다? 이등분하죠. 네, 그래서 이렇게 적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럼 A, B, C, D가 이렇게 했을 때, 자, 조금 전에 여기가 얼마라고요? 3. 여기 얼마다? 4. 자, 그 다음에 요 대각선 얼마나 잡았다? 6으로 잡았습니다. 자, 그럴 때 뭘 물어봤냐면 요 대각선의 길이를 물어본 거예요. 자, 요 교점을 O라고 하면요, 당연히 여기가 길이가 같기 때문에 요 O가 뭐가 되냐면 중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따지고 보면 BD 길이는 뭐가 되냐면 OB 길이의 몇 배다? 그죠? 2배가 바로 BD 길이가 됩니다. 그럼 요거 살짝 돌리면 어떻게 되냐면 그림이 이렇게 나와요. 그럼 여기가 A, 여기가 B네요. 여기가 B, 여기가 뭐다? 여기 A, 여기가 뭐다? C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여기가 얼마다? 3, 여기가 얼마다? 4. 그 다음에 우리 AC 길이가 얼마다? 6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요 점이 바로 뭐다? O다라고 보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뭘 구해야 돼요? OB, 여기 몇 배? 2배. 그러면 한번 구해볼게요. 자, 여기 6입니다. 6이면 여기가 얼마죠? 여기가 3. 자, 그럼 요걸 우리가 뭐라고 하자? X라고 할 겁니다. 자, 그럼 이게 당연히 지금 OB가 뭐다? 중선이 되는 거죠? 그러면 구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요 길이 제곱 더하기, 자, 요 길이 제곱 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한 것은 2배, 뭐가 되겠어요? 2배. 자, 요 길이 제곱 얼마다? 9 더하기 바로 x의 제곱이다 라고 푸는 부분이에요. 자, 이렇게 대각선 길이 구하는 겁니다. 그럼 16 더하기 9는 2배 9 플러스 x 제곱이 나오고요. 그러면은 9 플러스 x 제곱은 얼마다? 2분의 25가 나오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뭘 구할 수 있냐면 x를 구해서 우리가 2배를 해주면 됩니다. 숫자를 그냥 잡았는데도 굉장히 좀 복잡해지네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x제곱은 얼마가 되겠어요? 2분의 25에서 9를 뺍니다. 그럼 2분의 얼마다? 18. 자, 그러면 얼마가 납니까? 2분의 7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x는 뭐가 나오냐면, 따라서 x는 루트 2분의 루트 7인데, 요거는, 유리화 하시면 2분의 루트 14가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답은 얼마가 되겠어요? 답은
그죠? 루트 14다 라고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거는 우리 책에서는 없는데요. 이게 개념서에 보면 이 파포스 정의가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단원이 평면 좌표이기 때문에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길이를 재는 것이 아니고 뭐 할 거다? 거리로 계산을 하겠다 이거거든요. 굉장히 공식들이 많아지는 단원이기 때문에 정리를 잘 해두셔야 됩니다.